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70대 노 회장님. 사람들은 그를 탐욕의 화신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내게 그는 그저 따뜻한 남자였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50살 차이, 금지된 사랑, 불륜. 그 모든 단어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으니까. 2025년 늦가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우리는 처음 만났다. 나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햇병아리 신입사원이었고, 그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전설적인 수장이었다. 그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준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회장님의 비서실에 발령받은 날,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높은 천장의 회장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젊은 청년 같았다. 새로 온 비서군요. 그의 첫 인사는 담담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떨렸다. 그저 떨림이 아니라 묘한 설렘 같은 것이었다. 처음 몇 주는 그저 고고한 회장님이었다. 서류를 전달하고 스케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나는 그분께 완벽한 비서가 되려고 노력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했고 그분 앞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 하지만 조금씩 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계신 모습,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모습, 때로는 혼자서 쓸쓸한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들. 그 순간들에서 나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을 발견했다. 그건 마치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같았다. 회장님은 평생을 회사 일에만 매진하셨다고 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직 사업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오셨다. 가족도, 친구도, 개인적인 시간도 모두 회사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셨던 것 같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좋겠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웠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배려해 주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텅 빈 것 같았다.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 내 앞에 조용히 멈춰 선 검은색 세단. 창문이 스르륵 내려오고 그 안에 앉아 계신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다. 춥지 않나? 태워다 주겠네. 순간 나는 당황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를, 그것도 퇴근길에.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고 정말로 추웠던 터라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묵직하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침묵을 조심스럽게 깨고 그가 말했다. 자네를 보면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르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감히 회장님께 내 마음속 궁금함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나도 자네처럼 순수했었지. 꿈도 많았고 사랑도 믿었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네. 꿈도 사랑도 그리고 나 자신도.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이분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저 회장님이 아니었다. 때로는 인생 선배로,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로, 그리고 때로는 한 명의 남자로 다가왔다. 회장님은 나의 취미와 관심사에 유난히 신경을 써주셨다.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다음 날 그분의 사무실에는 최고급 오디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함께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며 일하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내가 말하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다. 나도 젊었을 때는 피아노를 쳤었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음악보다는 숫자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춘 오디오 채널도 함께 들었다. 그분은 그런 감성적인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는 게 의외였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차갑고 냉철한 경영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내 책상 위에 그 작가의 전집이 놓여 있었다. 한정판으로 출간된 귀한 책들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회장님께 여쭈어 보았다. 회장님께서 이 책들을 우연히 서점에서 봤는데 자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책들이 결코 우연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그분은 나를 위해 일부러 찾아서 구해주신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회장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분의 작은 배려들,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어느 날 늦은 밤, 나는 야근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도 여전히 사무실에 계셨다. 빌딩 전체가 고요한 가운데 우리만 남아 있었다. 그때 회장님께서 내 책상으로 다가오셨다. 너무 늦었네. 집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그 일이라면 내일 해도 되네.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설렘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멈춰서는 시간들, 우연히 손이 스칠 때의 전기 같은 느낌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사랑은 언제나 불쑥 찾아온다. 특히 금기된 사랑은 더욱 그렇다. 나이 차이가 무려 50살. 그것도 상사와 부하 직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뻔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어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점점 그분께 빠져들고 있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좋았다. 깊이 있는 대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회사 전체가 조용해진 늦은 시간, 우리는 또다시 혼자 남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비상등만 켜진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섭지 않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회장님이 계시니까요. 그 순간, 그분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고 나는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의 고백.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첫 입맞춤이 이루어졌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과 비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연인이 되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시간들.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마주보며 나누는 깊은 대화들. 그분의 차에서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들.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언젠가는 들킬까봐,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감정일까봐. 사람들은 내게 돈을 보고 회장님을 만난다고 비난하겠죠. 어느 날 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분은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대답하셨다.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네. 자네는 내게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돌려 주었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지.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웠지만 아름다웠다. 그분은 나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그분께 젊음의 활력을 선사해 드렸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간 것이다. 회장님은 나와 함께 있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 차갑고 엄격한 경영자가 아닌 그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내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드실 때,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실 때의 모습들. 자네와 함께 있으면 내가 20대였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춘이라고 불렀다. 서로에게 젊음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사랑.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냉정했다.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비서,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 다 한다더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순수한 사랑일 리가 있나.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나를 위로해 주셨다. 신경 쓰지 말게. 우리만 알면 되는 거야. 진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버텨냈다. 비밀스럽지만 행복한 1년이었다. 그분은 점점 젊어지셨고, 나는 점점 성숙해졌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였다. 어느 봄날, 우리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거닐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그분이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으셨다. 자네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네. 저도요, 회장님.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나?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과 비서이지만 퇴근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배려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그분이 은퇴하시면 조용한 시골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신다.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다. 우리 사랑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나이, 돈, 지위,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있다.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 따뜻한 햇살 아래 그의 품에 안겨 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편견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늙은 남자에게는 젊은 여자가 필요하다. 혹은 젊은 여자는 돈을 보고 늙은 남자를 만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편견이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을 담은 눈빛을 마주한다. 이 사랑은
이대로 괜찮다. 아니, 완벽하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 어린 남녀의 풋풋한 사랑, 동갑내기 부부의 평범한 사랑, 그리고 우리 같은 나이를 초월한 깊은 사랑. 모든 사랑은 아름답고 모든 사랑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세상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나이, 성별, 지위를 초월하는 단 하나의 순수한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회춘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회장님과 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운명이니까.